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생각 중독입니다. 혹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때문에 밤잠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후회와 걱정에 사로잡혀 괴로워한 적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각 중독일지도 모릅니다. 독립출판으로 시작해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전 세계 36개국의 판권이 수출된 화제작. 생각 중독은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 과잉의 실체를 파헤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생각 과잉, 삶을 망치는 현대 사회의 유행병. 저자는 생각 과잉을 현대인의 삶을 망치는 유행병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끊임없는 자기 비판. 이 모든 것이 생각 과잉의 증상입니다. 생각 과잉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업무 효율 저하 등 삶 전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생각 과잉, 왜 생기는 걸까? 생각 과잉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닉 트렌턴은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 생각 과잉을 극복하는 23가지 전략을 제시합니다. 생각 과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 1. 시간 관리. 불안의 주요 원인인 잘못된 시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목표를 작게 나누어 실천하며 앨런식 입력값 처리법, 스마트한 목표 설정 등을 활용합니다. 2. 스트레스 해소 기법. 불안이 심할 때는 자율 이완 훈련, 유도 심상, 점진적 근육 이완, 걱정 미루기 등의 기법을 통해 스트레스 수준을 낮춥니다. 3. 인지행동 치료.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파악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바꾸는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정신 건강을 개선합니다. 흑백 논리 사고, 과도한 일반화 등 흔히 빠지는 인지 왜곡을 파악하고 역기능적 사고 기록, 행동 실험 등을 통해 사고 패턴을 변화시킵니다. 4. 5가지 마음가짐.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가진 것에 감사하고 현재에 충실하며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5가지 마음가짐을 통해 불안에서 벗어납니다. 5. 생각과의 거리 두기. 생각을 생각으로 인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외면하거나 의인화하여 생각과 거리를 둡니다. 생각 중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생각 중독은 단순히 생각을 멈추라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와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생각 과잉의 늪에서 벗어나 삶의 주도권을 되찾도록 돕는 책입니다. 닉 트렌턴의 솔직하고 유쾌한 문체는 책 읽는 재미를 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 과잉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생각 중독을 통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책 소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책 소개로 들어갑니다. 950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생각 중독. 저자 닉 트렌턴. 출판일 2024년 2월 29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불안과 후회를 끊어내고 오늘을 사는 법을 알자. 책 소개. 왜 생각할수록 불행해질까? 후회도 걱정도 너무 많은 생각 중독자들의 인생을 구할 23가지 전략. 독립 출판물로 출간된 후 독자들의 폭발적 지지와 입소문만으로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에 오른 후 전 세계 36개국에 판권 수출된 글로벌 화제작 생각 중독이 드디어 한국에 출간됐다. 저자는 생각 과잉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 삶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현대 사회의 문제적 유행병으로 규정하며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당장 생각의 패턴을 바꿈으로써 그 독성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 과거를 되새김질하며 끝없이 후회하는 사람, 아주 작은 일에도 거대한 걱정으로 내닫는 사람, 밀려드는 업무에 압도돼 정작 미루기만 하는 사람, 자기 말 한마디가 관계를 해칠까 두려워하는 사람. 모두 생각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다. 이곳에 갇힌 사람들은 불안감에 시달리다 부정적 사고 패턴으로 현실을 잘못 인식하고 결국 지독한 자기 부정에 이르기도 한다. 원할 때 빠져나가지도 못한다. 대체 왜 이런 미로에 걸어 들어가는 걸까? 답은 간단하다. 현대 사회의 디폴트 값인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각 중독은 여러 논문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대인들이 왜 그토록 쉽게 생각 감옥에 빠지는지 밝히고 최신 연구에서 찾아낸 심리 도구로 생각 과잉을 끊어내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은 어떤 생각이 우리의 불안을 점진적으로 증폭시키는지 알게 해준다. 무엇보다 이 책은 우리가 가진 생각에 대한 생각을 바꿈으로써 잃어버렸던 삶에 대한 집중력을 회복시켜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닉 트렌턴. 심리학자. 미국의 작가, 라이프 코치이자 자칭 사람 관찰 전문가 대학에서 경제학과 행동심리학을 공부했다. 현대인이 직면한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살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들을 다수 출간하고 있다.
특히 개인 삶의 모든 면에 악영향을 끼치며 스스로를 가두기에 이르는 현대병 생각 과잉의 폐해를 드러내고 탁월한 해법을 제시한 책 생각 중독으로 일약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우리는 왜 지나치게 생각하고 괴로워할까? 자꾸만 불안에 빠져드는 건 해결하고 있다는 착각 때문이다. 사소한 건강 문제를 염려하던 사람이 있다. 정보를 찾아보다가 혹시 모를 가능성에 불안해했다. 아냐, 내가 생각이 너무 많은지도 몰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제는 건강에 대해 생각이 너무 많다는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상담이 필요한 건 아닌지, 공황장애는 아닌지 전전긍긍하다 전혀 상관없는 과거 사건을 소환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매번 왜 이런 식일까? 로 끝낸 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은 어깨에서 발견한 점 하나였다. 생각이 지나치면 혼란스럽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증폭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스트레스 받거나 결국 자기 부정과 자기 비판을 오간다. 이때의 뇌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 반대 역할을 한다. 무언가를 해결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 채 생각의 크기만 키우는 것이다. 기분을 망치고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며 부정적 사고에 시달리는 이 악순환은 생각 과잉의 결과다. 집중력을 잃은 현대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생각 과잉은 벗어나기 쉽지 않다. 지나친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유전과 자라온 환경도 원인 중 하나지만 습관처럼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로 인해 불안을 내재하는 탓이 크다. 생각이 많다는 건 문제가 정리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온다. 이 책은 그 오해를 끊어내고 불안이 일상을 침범하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부정적 관점의 변화를 돕고 스스로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을 일깨워준다. 결국 불안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되찾을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생각 과잉은 어떻게 나를 망치는가? 자꾸 꼬이는 관계, 잦은 업무 실수와 집중력 저하, 스스로를 구해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떤 일에 의문을 갖고 자신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얻는 사고 활동은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과잉된 생각은 다르다. 과거의 일을 지속적으로 복귀하며 후회하고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을 걱정하는 데 힘을 쏟는다. 생각 과잉에 빠진 사람이 인간관계를 힘들어하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정신뿐만 아니라 일상을 망치며 삶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저자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자기만의 해결법을 찾았고 첫 책 생각 과잉에 담았다. 단숨에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로 등극하며 전 세계 독자들의 폭발적 관심을 받은 이 책은 다양한 논문으로 입증된 사회의 스트레스 관리법, 외면화, 인지행동 치료 등으로 자신의 삶을 구할 방법을 알려준다. 이뿐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 관리법, 개인에게 알맞은 환경 관리법을 통해 일상의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게 해준다. 몸의 긴장을 풀고 자신과 문제 사이에 거리를 두고 싶을 때, 크고 두려운 일을 작고 쉬운 문제로 분해해 해결하고 싶을 때, 소용돌이치는 오만 가지 걱정에 꼼짝없이 짓눌리는 기분을 버리고 싶을 때, 언제든 이 책의 해결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불안이 인생의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통제할 수 없는 일과 갖지 못한 것에 매달리지 않고 오늘을 사는 법. 생각이 너무 많으면 문제를 크게 생각하는 반면 자신의 문제 해결력을 과소평가한다. 작은 흙더미조차 큰 산으로 여기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신을 설득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로 속을 끓인다. 반면 침착한 사람들은 재난에 직면하더라도 자기 능력과 회복력을 믿고 길을 찾는다.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의 생각을 집중하며 불안이 삶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스트레스를 제한하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택하고 역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삶에 장착하는 것은 결국 이 책이 제안하는 핵심 변화다. 태도 1.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집중한다. 태도 2.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태도 3.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집중한다. 태도 4.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한다. 태도 5.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집중한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적용한 사람들은 유연성, 집중력, 회복력이 높다. 삶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을 곁에 두고도 그 감정이 인생의 운전대를 잡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저자가 제안하는 다양한 방법과 삶의 태도가 익숙해지면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에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이야기는 없을까? 지금 당장 내가 실천할 만한 실용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는 없어. 없으면 이만 잘 가고. 내가 지금 바빠서. 생각 과잉은 특정 사안을 지나치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반추하고 걱정하는 것을 멈출 수 없어서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상태를 말한다. 생각 과잉으로 이어지는 불안의 주요 원인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불안이 더 심한 성향을 타고난다. 하지만 유전자가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생각 과잉에 빠질 수도 있다. 생각 과잉에는 끝이 없어서 상황을 개선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느 정도 일을 풀어가고 있다고 느낀다. 이러한 악순환에 빠져 생각 과잉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지기도 한다. 두 번째는 환경이다. 환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집과 사무실처럼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밀접 환경이다. 이 공간이 설계된 방식은 불안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수선하고 어둡고 시끄러우면 우리는 더 불안해진다. 다음으로는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폭넓은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사회, 문화적 환경이다. 예컨대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경험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이 높아질 수 있다. 생각 과잉은 여러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여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회 활동의 어려움도 포함된다. 불안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잘못된 시간 관리다. 우리는 대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을 우선시하고 삶을 진정으로 즐기는 일에는 시간을 충분히 쏟지 않는다. 시간을 내서 여가와 휴식을 충분히 즐기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불안을 줄이려면 의식적으로 시간 관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조언하자면 할 일 목록을 정기적으로 만들고 나의 실제 우선순위를 솔직히 반영해 업무 우선순위를 정하며 목표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라.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른 전략도 있다. 그중 하나는 앨런식 입력값 처리법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입력값이란 모든 외부 자극을 뜻한다. 전화와 이메일처럼 아주 사소한 자극을 비롯한 입력값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분석하고 점검해야 한다. 그런 다음 반응을 바탕으로 특정 자극에 다른 자극보다 먼저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계획해야 한다. 스마트한 목표 설정도 유용한 기법이다. 목표를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런 다음 이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측정 기준을 설정한다. 목표는 달성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우면 안 된다. 이 목표가 자신의 가치 체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 목표를 달성하면 어떤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평가하자. 끝으로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기한을 두어 합리적인 시간 안에 해내도록 한다. 불안이 극에 달했거나 통제 불능 상태라고 느낄 때가 있다. 이 경우 이미 검증된 몇 가지 기법을 활용해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율 이완 훈련이다. 이 훈련의 목표는 6가지를 연습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다. 먼저, 편안한 장소에 앉거나 눕는다. 그런 다음, 나는 완전히 평온하다라는 말을 되뇌며 규칙적으로 천천히 호흡한다. 사이사이에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다양한 신체 부위의 감각을 느낀다. 이 훈련은 능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간단하고 언제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유도 심상이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후각과 청각을 비롯해 다양한 감각을 기분 좋게 자극하는 장소를 떠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다.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되도록 자세히 떠올려야 한다. 세 번째는 점진적 근육 이완이다. 이 기법은 몸이 이완하면 정신도 이완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그렇기에 먼저 근육을 긴장시켰다가 이완하는 것이 훈련의 목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는 그 반대 순서로 여러 신체 부위를 옮겨다니며 근육의 긴장과 이완을 반복한다. 마지막은 걱정 미루기로 휘몰아치는 불안을 차단하는 데 매우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다. 불안이 시작된 듯한 느낌이 들 때 당장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걱정하도록 미래의 어느 시간을 따로 정해놓은 다음 현재에 집중하려고 계속 노력한다. 삶에서 걱정을 없애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걱정하는 때와 걱정이 지속되는 시간은 의식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불안을 많이 유발하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 갇힌 사람들이 많다. 인지행동 치료는 이러한 사고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더 긍정적인 태도로 바꾸어 정신 건강을 크게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빠지기 쉬운 인지 왜곡을 파악하는 것이다. 흑백논리 사고는 일반적인 인지 왜곡 중 하나다. 이는 모든 것을 아주 끔찍하거나 아주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사고방식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균형을 찾지 못하고 나쁜 일에만 초점을 맞추며 긍정적인 면을 무시한다. 인지 왜곡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몇 가지 왜곡에 동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어떤 상황, 사람, 환경이 특정 사고 패턴을 촉발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역기능적 사고 기록을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추적할 수 있다. 부정적 사고 패턴으로 빠져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잠시 멈추어 그 생각에 앞선 장소, 상황,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인지 왜곡 유형을 확인한다.
그런 다음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반응을 생각해 본다. 인지 왜곡을 더 많이 이해하고 나면 이러한 사고 패턴을 바꿀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에 효과적인 방법은 행동 실험이다. 이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은 단순한데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신념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생각과 신념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가설을 세운다. 자신의 신념이 거짓임을 나타내는 증거나 과거의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주변 환경을 관찰해 신념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지 파악하고 기존 신념을 의심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면 이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사고 패턴을 바꾼다. 이 책에서 불안과 생각 과잉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전략을 제시했다. 하지만 책의 목표는 단순히 몇 가지 조언을 얻고 요령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태도와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마음가짐으로 취해야 할 5가지 태도가 있다. 첫 번째는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태도다.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실행에 옮긴다. 하지만 할 수 없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 결국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두 번째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태도다. 첫 번째와 비슷해 보이지만 그보다 더 구체적이다. 특정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자. 세 번째는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집중하는 태도다. 우리는 부족한 것에만 오롯이 집중하느라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기 삶의 좋은 점을 의식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네 번째는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다. 만약이라는 가정은 생각 과잉에 가장 빠지기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와 비슷한 맥락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원하는 것은 끝이 없다. 완벽하게 다 가질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이 태도는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추는 불안을 키우고 비생산적으로 만드는 생각 과잉이다. 반추 또한 다른 형태의 불안과 마찬가지로 인식과 심리적 거리 두기로 해결할 수 있다. 생각은 그저 생각으로 라벨링하고 나를 괴롭히는 옛 이야기는 의인화하거나 외면화하자.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이 진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지 단순히 반추인지 자문하는 습관을 기르자.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사람마다 평가가 매우 다르고 경험은 상황이 아닌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 살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기도 한다. 예컨대 통제권이 외부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말해 스스로 삶을 통제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운과 우연,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상황을 흥미로운 도전이 아니라 위협으로 느낀다. 일단 위협으로 감지하고 나면 실제로 위협당한 듯이 행동하며 불안해한다.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은 인식과 불안을 구분하는 것이다. 인식은 중립적이고 편안하고 고요하다. 반면 불안에는 감정이 담겨 있고 그 감정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다.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 단순히 인식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불안에 빠져드는 일이 잦다. 스트레스 회피를 두고 의무에서 도망치거나 진짜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라 말할 순 없다. 불필요하고 해로운 스트레스에 싫어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일 뿐이다. 우리는 나 자신과 나의 자원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상황과 사람을 언제든 거절할 수 있다. 삶에 벌어진 어떤 일이 시간을 몽땅 잡아먹는다면 그 일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생각해보면 희한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삶에서 스트레스를 우선시한다. 기분 나쁘게 하고 불안하거나 짐 빠지게 만드는 일에는 시간을 할애하는 반면 회복과 사색은 할 일 목록의 맨 밑에 두거나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의도적으로 휴식과 이완을 우선순위에 둔 게 언제인지 기억나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언제나 최우선하고 남은 시간과 에너지의 부스러기를 나머지에 쏟을 것이다. 이는 정신 건강을 위해 명상을 일정에 억지로 끼워 넣고서는 버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수지의 상황과 다를 바 없다. 해야 할 일의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실제로 주의력을 얻을 수 있고 그 결과 더 차분해지고 통제력이 높아진 기분이 든다. 기분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다. 생각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각 과잉에 빠지는 빈도가 낮아질 테고 압박감과 혼란스러운 느낌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기 마련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관성 있게 실행해야 한다. 업무 흐름을 파악하고 일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달려들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 친구가 보낸 링크를 따라 들어가는 것이 지금 당장 우선순위인가? 은행에서 받은 이메일이 중요한가? 우유가 없는 걸 방금 알았는데 가장 빠르게 대처할 방법은 무엇인가?
시간을 할당하면 이 일저 일로 빠르게 전환하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지 않을 수 있다. 특정 시간대에 한 가지 업무만 하도록 일정을 잡아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미리 계획을 세움으로써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언제나 우선순위에 따라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한꺼번에 많은 일에 얕게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지금 하는 일에 온전히 몰두해 깊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깊이 있게 일에 몰두하면 같은 시간에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훨씬 덜 받는다. 따라서 정신적, 감정적으로 노력을 덜 들이고도 더 만족스러운 업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 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면서 실제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장면을 상상해 불안을 유발하게 만든다. 아무리 시각적 감각을 유도하려 해도 신체는 뇌보다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감각을 민감하게 훈련하면 신체 감각을 통해 언제나 머릿속 불안이 아닌 현재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시각화는 뇌의 기혈을 바꾸고 속도를 늦춰 폭주하는 뇌를 더 잘 통제하도록 돕는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전적으로 옳다고 자주 그리고 쉽게 가정한다. 재미있지 않은가? 대개 우리는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 하지만 생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생각 과잉과 스트레스라는 패턴에 가두는 왜곡, 부정확성, 거짓 서술을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오래된 습관과 관습 때문이든 트라우마 때문이든 누가 가르쳐준 신념 때문이든 다양한 방식의 서술이 머릿속 깊숙이 자리 잡아 자신의 생각이 현실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라고 확신한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돌덩이를 미는 것과 같다. 아무리 밀어도 돌은 꼼짝하지 않는다. 자기만 기운이 빠질 뿐이다. 밀리지 않는 돌은 밀 수 없다. 그게 사실이다. 그런데 왜 바꿀 수 없는 일에 주의를 집중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가? 그 노력을 다른 곳에 기울이면 실질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데 왜 노력을 낭비하는가?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면 모든 상황을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내게는 어떤 자원이 있는가? 어떤 것이 잘 되고 있는가?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가?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해결책과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잃어버린 것, 부족한 것, 잘못된 것에 집착하면 오직 그것만 보인다. 이런 것에만 집중하면 불행에서 벗어나게 해줄 해결책을 완전히 놓치고 만다.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연민을 느끼고 깊이 빠져들지 않더라도 그 감정이 실제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다시 말해 두려움이나 불안과 함께 차에 타는 것은 기꺼이 환영이지만 그 감정들이 운전대를 잡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면 안 된다. 상황을 개선하거나 적어도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줄 만한 일로 불안한 에너지를 돌려놓도록 하자. 그러면 세상과 다시 소통하고 머릿속에 불어닥쳐 제자리만 뱅뱅 돌게 만드는 끝없는 허리케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에 대해 이미 이야기했지만 적절한 순간에 주의를 돌리는 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회복력을 키우는 데 큰 힘이 된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